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출 절차 통관 절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출 절차입니다. 먼저 1단계.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를 준수해야 하고 내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으로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말레이시아 내 소재하고 있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안전성 평가, GMP 준수,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단계는 제품 정보 파일 PIF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로 책임자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4단계는 화장품 신고입니다. 말레이시아 내 책임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출 후 유통된 화장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수출 1단계,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의약품 화장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체 표면 또는 치아, 입, 구강 점막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이나 제재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신체 보호 및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는 유럽의 화장품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유럽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와 비교할 때 아세안은 치아 및 구강 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에서는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땀 억제제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화장품 유형은 부속서를 보시면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과의 차이는 땀 억제제,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은 아세안 지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공통적 제품 카테고리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제한 목록이 아니며 현재 목록상에 없는 제품 형태 및 유형은 이 목록이 아니라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부속서 1, 파트 2에서는 화장품의 명칭으로 허용되지 않은 예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성분을 제품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 치료, 치유 등의 표현, 의약품 관련 언급, 인체 유래세포 관련 언급 등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단어, 철자 사용 등은 화장품의 명칭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한 광고 표현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세안 화장품 효능 표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점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금지한 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점은 화장품의 정의인 인체의 외피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도포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할 점은 인체의 허용된 부위에 사용하며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보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인체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적 작용을 발휘하여 생리적 기능을 영구히 회복, 수정,
교정해주는 제품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수출 2단계, 책임자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사후 관리, 제품 신고, 안정성 평가, 제품 정보 파일 작성 및 보관,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에 출시하는 화장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평가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그와 유사한 학문에 대한 대학의 학위, 자격 소지자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요건은 아세안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줄 수 있는 위해를 명확히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구성합니다. 두 번째, PIF 작성 및 보관입니다. 화장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출시될 때 책임자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 PIF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10년입니다. 세 번째, 광고 문구 검토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클레임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부속서 1, 파트 8, 클레임 가이드라인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9는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화장품의 마케팅 및 광고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예를 들면 타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 라벨링 검토입니다. 책임자는 제품 라벨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라벨링 요건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신고입니다. 화장품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내 소재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 관리입니다. 안전성 평가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시 피부 트러블 같은 이상 사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이상 사례의 빈도나 상태가 수용 가능한 정도일 때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자 및 유통업자가 이러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관리 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 안전이나 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자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에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출 3단계, 제품 정보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8조를 보시면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6조에 따라
라벨에 명시된 주소와 관련된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다음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크게 6가지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조성, 성분과 완제품에 대한 규격, 아세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GMP 요건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살펴보면 완제품과 성분, 화학 구조와 노출량에서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화장품 사용이 인체 보건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기존 자료. 필요시 효능에 대한 클레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정보는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는 관련 회원국의 언어 또는 자국어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은 일련의 문건 또는 전자 형태가 될 수 있고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정보 파일은 신고 제품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문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 일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부속서 1, 파트 12,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세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 정보 파일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품 정보 파일은 4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입니다. 행정 문서,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품 표시와 라벨, 제조 성명서, 화장품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 평가, 인체 건강과 관련하여 확인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표현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원료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 안전성 데이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조, 완제품의 규격과 시험법, 품질 유지 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의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안정성 평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 제품 효능 표현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책임을 가지는 건가요?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제8조에 따라 판매하는 각 나라에서의 수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책임을 가집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제품이 시장에 마지막으로 출시된 날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할 것이 권고됩니다. 아세안 관리당국은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통하여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화장품 관리당국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 특히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관련 기업을 언제든 방문하여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통지를 미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 정보 파일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부속서 1, 파트 6, 화장품 안전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세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네 번째 파트에서는 제품의 성분과 화학적 구조 및 노출량에 기반하여 인체 건강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와 안전성 평가자의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 중의 자료를 감사할 때에 규제 당국자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을 평가에 있어서 화장품 산업의 도움을 위하여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세안 화장품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약학, 독성학, 의학 분야 또는 동등한 분야에서의 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회사 종업원일 필요는 없으며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기관에 속해 있는 자라도 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적성 및 윤리적 규범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독성학적 및 분석적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수출 4단계, 화장품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신고 책임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구 기준들을 준수하고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을 통하여 의약품 담당관에게 제품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신고 대상자는 말레이시아 화장품 신고 책임자이고 모든 화장품의 제조, 판매, 공급, 수입 또는 보관에 앞서서 관계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의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화장품의 신고서 제출은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퀘스트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되는 문서와 자료들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타 언어로의 번역본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번호는 연, 월, 1년 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신고서의 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제품 신고 시 화장품 신고 책임자가 제출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제품 타입, 용도 및 제품 설명을 포함한 제품 세부 사항, 제조자 및 해당 시 포장회사의 명칭과 주소, 신고 책임자의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번호 및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번호를 포함한 신고 책임자 기업을 대표하는 이의 세부 사항, 해당 시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 성분의 전체 목록, 단 배합 제한 성분의 경우 퍼센트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신고서, 해당 시 위탁 제조서, 제품 라벨입니다.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말레이시아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인 퀘스트를 통해 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온라인 신고 매뉴얼은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에 제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신규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등록된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화장품 신고를 클릭한 후 신청 양식을 클릭하여 새로운 신고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제품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제품을 출시하는 현지 회사 세부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회사 팩스번호의 현지 회사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회사 대표자 세부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합니다. 제품 세부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제조업자 및 포장업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국에서 우수 제조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말레이시아 제조업자, 말레이시아 1차 포장업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한 2 이상의 제조업자, 포장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자, 해외 1차 포장업자, 말레이시아 2차 포장업자, 해외 2차 포장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비등재를 클릭하고 팝업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GMP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첨부한 다음 제출합니다.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정보를 기입하며 선택사항입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그 부속서 및 부록에 명시된 모든 요건들을 준수하고 향후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동의 체크를 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명을 기입합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부록에서 정한 배합 한도 성분인 경우에는 성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파일 첨부를 클릭하여 제품 라벨을 첨부합니다. 새로운 파일이 첨부되면 기존의 첨부 파일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파일로 대체됩니다. 다음은 위임장과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위임장은 제품 소유자가 발급하며 화장품 신고자가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국에 제품 및 브랜드를 신고하고 제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고서는 화장품 신고자가 작성하며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국에 제품 신고를 할 제품 또는 브랜드 목록을 포함하고 브랜드명의 소유권을 명시합니다. 또한 제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 제조서와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위탁 제조서와 승낙서는 제품 소유자 및 위탁 제조자 사이의 문서로 제품 브랜드 명칭 및 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의 제품이 말레이시아 화장품 가이드라인과 그 부속서 및 부록에 명시된 모든 요건들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읽은 후 상기 신고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고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장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편집 또는 삭제 버튼을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결제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결제는 개인 계정, 회사 계정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신고와 관련된 문의 및 서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서신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증 확인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품 신고증은 신고가 완료된 화장품에 대해서 발급됩니다.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체제에 관한 일반 정보 안내서에 나와 있는 화장품 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싱가포르에 팔기 위해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습니다. 만일 동일 제품을 베트남에 팔고자 하면 이미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에 대한 신고는 면제받는 걸까요? 답은 아세안 회원국 각각의 규제 당국에 각각 제품 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호텔 샘플,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을 포함한 샘플들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과 신고로부터 면제될까요? 답은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가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한 회사만이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색상의 화장품 또는 색조 팔레트 화장품들은 각각 별도로 제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은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단일 신고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관리당국이 요구할 경우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제품 각각에 대한 전 성분 목록과 배합 한도 성분의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 만일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단순히 변경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 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변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한 신고에서 수정만 조금 해주면 되는 변경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변경 비용은 없으며 신고 번호는 변경을 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처방이 변경되어 제품의 기능과 제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된 제품들은 새롭게 신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출 5단계, 수출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품이 사용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품 회수는 화장품 신고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또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신고 책임자는 모든 심각한 이상 사례 또는 높은 이상 사례 발생 빈도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부속서 1, 파트 13, 이상 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세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네 번째 파트에서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확정된 또는 기록된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출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고자가 누구냐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이상 사례가 발생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리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치명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 사례는 매우 긴급하게 관리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8일 이내에 화장품 이상 사례 상황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관리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관리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기타 관련 정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치명적이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이상 사례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은 시판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장품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신고 관련 유효기간, 소요기간, 신고 비용, 온라인 신고 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말레이시아 통관 절차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물품 도착,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순으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입자, 운송회사는 수입 물품이 입항지에 도착 후 일정 기간 내에 적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은 물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 물품이 하역되기 전 항공기, 철도는 물품이 도착한 시점에 세관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자동차는 수입지에 도착한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신용장, 은행서류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모든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모두 납부되어야 합니다. 관세 등 조세는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으로 납부하고 수입 물품이 반출되기 전 수입된 장소 관할 세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물품 검사는 세관에 수입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행되며 수입 신고된 물품이 상업 송장 및 수입 신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며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세관은 물품 검사를 위해 테스트 샘플을 수집할 수 있으며 물품 검사와 관련해 발생한 포장 제거 및 재포장 등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입 물품은 물품 검사 없이 수입 신고서의 수리에 의한 물품 반출이 허가됩니다. 물품 검사는 전체 화물의 10% 정도, 필요한 경우 100%가 대상이며 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 물품 반출이 허용됩니다. 말레이시아 통관 시 필요 서류는 수입 신고서, 선하증권,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신용장, 은행 서류 등이 있고 트레이드 내비 홈페이지에 수출 지원 무역 용어 서식 메뉴에서 각종 무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